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어떤 문서를 보면서 동시에 또 문서를 만들고 싶거나 똑같은 문서를 만들고 싶거나 또는 어떤 문제풀이를 하고 싶거나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 모니터가 하나인 경우에 이게 쉽지가 않죠. 특히 이런 온라인 수업을 받으면서 뭔가 따라해야 되는데 화면을 하나로 보게 되면 이 실습 수업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에이터라든지 어떤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든지 게임을 굉장히 즐겨하는 분들, 주식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모니터를 2개 일부러 준비해서 사용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굳이 모니터를 2개 쓰면서 사용하지 않죠. 특히 노트북 하나 정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이렇게 윈도우 안에서도 화면을 하나가 아닌 2개로 보면서 실습을 하거나 또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윈도우 11에서 화면을 2개 또는 3-4개로 동시에 보는 방법, 컴퓨터 하나로 여러 개 화면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기능의 공식 이름은 스냅 기능, 윈도우 11에서는 스냅 레이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능은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 기능이 아니고 윈도우에 원래 들어있는 기본 기능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윈도우 11은 조금 더 기능이 똑똑해져서 아직까지 기능을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기능이 윈도우에서 설정이 꺼져 있으면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설정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윈도우 클릭해 주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에서 왼쪽에 시스템 클릭해 주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멀티태스킹이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이걸 켜주세요. 이 여러 개의 화면을 보는 스냅 레이아웃 기능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이 창이 열려 있을 때, 내 모니터에 창이 열려 있을 때 브라우저 창이든 또는 문서 창이든 모두 다 오른쪽에 최소화, 최대화 메뉴가 있죠. 그래서 이 중간에 최대화 메뉴의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이렇게 창이 여러 개로 나뉘어서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기 2개짜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2개로 보여지고 또 다시 마우스 가져가서 4개, 4개짜리의 마우스 가져가시면 지금 열려있는 창들이 이렇게 4개 화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비어있는 곳에 다른 문서를 클릭하시게 되면 하나 채워지고 또 다른 걸 하나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4개가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모니터가 큰 경우에는 이렇게 4개 창을 열어놓고 동시에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마우스 가져가 보시면 왼쪽을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실 수도 있고 3개의 창으로 설정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꼭 이 브라우저, 인터넷 창이 아니어도 문서 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 창에서도 여기 최대화 아이콘의 마우스 가져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의 개수가 여러 가지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화면의 크기를 내가 맞추지 않아도 여기서 클릭만 하시면 윈도우가 알아서 반반 나눠주고 그 사이즈도 설정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내가 열고자 하는 창을 열고 이 화면을 보면서 다른 작업을 하고 싶다, 실습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보낼지 오른쪽으로 보낼지를 선택하시고 자, 왼쪽으로 먼저 보낼 거다. 그럼 윈도우 키 여기 보이시는 자, 키보드에 뭐 노트북이 됐든 데스크탑이 됐든 윈도우 키가 있잖아요. 윈도우 키를 선택하시고 동시에 방향키 상하, 좌우 방향키를 찾아서 저는 왼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윈도우 키와 방향키 왼쪽 키를 동시에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왼쪽으로 배치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지금 열려있는, 제가 열어놓은 다른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 열려있는 화면을 볼 거다. 그러면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화면을 열겠다. 자, 그럼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는 얘를 오른쪽으로 배치해야 동시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윈도우 오른쪽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동시에 2개가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모니터가 커서 이거를 화면을 4개로 배치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좌우가 아니라 상하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방향키 위쪽 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열고자 하는 창을 또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배치가 되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이 화면을 또 위로 보내고 싶다, 밑으로 보내고 싶다, 밑으로 보내볼게요. 윈도우 아래키.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창을 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줌 화면은 더 작아지질 않기 때문에 이만큼만 배치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화면을 여시게 되면 여기 사이즈에 맞게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3-4개로 여실 때는 제가 볼 때는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아까 이 스냅 레이아웃, 이렇게 최대화 버튼 이용해서 사이즈 조절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실 거예요. 처음에 한 2개 화면을 열어놓고 볼 때는 키보드 사용하시는 게, 윈도우 방향키 쓰시는 게 더 편리한 것 같고, 제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3-4개의 경우에는 최대화 버튼 사용해서 설정하시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드래그를 잘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우스를 작업 표시줄에 가져가 보시면, 이렇게 작업 표시를 가져가서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이 창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 커서가 가장자리로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스냅 레이아웃 메뉴가 나타납니다. 또 왼쪽으로도 커서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또 스냅 레이아웃 메뉴가 나타나서 이렇게 왼쪽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이 불투명한 화면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놓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사실 이게 제일 편리하겠죠. 커서를 끝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배치.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위로 가져갔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면 그 스냅 레이아웃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셔도 돼요. 네, 이걸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요거를 3-4개를 하실 때도 요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져가거나 왼쪽으로 많이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4분의 1 화면이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하 좌우로 배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줌 수업을 받을 때 내가 실습을 해야 된다. 자, 그런 경우에 실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줌으로 수업을 받고 있다. 자, 그런 경우 우리가 실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윈도우 왼쪽 방향키 또는 오른쪽 방향키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가 실습할 화면을 열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줌 화면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냅 레이아웃이 보이기 때문에 윈도우 방향키를 누르지 않아도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조금 줌 화면을 조금 크게 하시고 실습 화면은 조금 작게 하시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메뉴가 다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화면이 아무리 커도 메뉴가 다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왼쪽으로 보냈을 때 아랫부분에 보시면 키보드 녹화 뭐 이런 메뉴들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그런 메뉴들이 사라진 거 보실 수가 있죠. 다 더보기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실습을 하실 때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다. 하지만 뭐 화면을 동시에 눈으로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 조절해 가면서 좀 키워서 조금 이렇게 보다가 다시 이렇게 조절하시고, 왼쪽도 화면도 보시고 다시 키웠다가 이번에는 최소화 시키게 되면 줌이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이게 줌 화면입니다. 그래서 얘를 또 이렇게 최소화해서 줌 화면이 사라져서 못 찾는 또 경우도 있으세요. 줌을 많이 쓰시지 않은 분들은.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 마이크하고 비디오에 빨간 줄이 가기 때문에 이걸 찾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2개 다 켜놨어. 그러면 또 이 X가 없어서, 이 빨간 줄이 없어서 또 찾기 어려우실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소화했을 때는 화면이 조그맣게 된다라는 거, 네모나게 된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요 화살표 눌러주시면 다시 화면이 커지게 되고, 이걸 다시 또 실습을 하실 때는 윈도우 방향키 누르시거나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줌 수업뿐만 아니라 뭐 챗GPT로 작업하다가 또는 제미나이 갈 때 이렇게 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면 되긴 하지만, 동시 화면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브라우저를 2개 열고 쓰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챗GPT 보면서 또 브라우저 하나 더 열고, 얘는 오른쪽으로 보내고, 이번에는 여기서 제미나이 열고,
여기서 챗GPT 열고 동시에 작업되는 과정을 같이 보고 싶다. 또는 제미나이나 챗GPT AI 열어놓고 블로그 글쓰기를 한다든지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자, 그럴 때는 반드시 이 두 개 동시에 열어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 알아두시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 창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장자리에 화살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 조절하면서 쓰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조절하는데 안 된다. 자, 그러면 한 번씩 클릭하시고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만약에 창을 이렇게 했는데 얘가 윈도우 방향키를 눌러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윈도우 방향키 눌러주시면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줌 화면이나 영상 편집기 같은 화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가기는 하는데 다른 문서 파일이나 브라우저에 비해서 사이즈 조절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집기는 이 가로 조절이 안 되고 이 줌홈 화면은 세로 조절이 안 돼요. 이렇게 세로를 더 줄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황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창을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겼는데 왼쪽으로 보내고 싶어서 윈도우 왼쪽 키를 눌러.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뗐다가 윈도우 왼쪽 키를 눌러주시면 움직입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마우스를 움직일 때 이 작업 표시줄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 안 되고 마우스에 계속 손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셔야 되고요. 이 작업 표시줄이 맨 위에 닿는 것이 아니라 이 화살표 커서가 맨 위에 끝에 닿아야 이렇게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맨 끝에 닿거나 오른쪽으로 맨 끝에 닿거나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지고 가주셔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에 익숙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데,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뭐가 하나가 잘못되거나 안 되면, 덜컥 겁을 먹으시거든요. 겁이 나서, 다른 방법을 쓰는 것에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안 될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한 번씩 써보고 클릭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설 전 마지막 영상 같은데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랄게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